어머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연락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시겠지요. 내가 걔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이실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연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이들은 말합니다. 강물이 제 방을 무너뜨리는 건 마지막 한 방울의 물 때문이지만 제 방은 이미 수만 번의 파도의 안으로 멍들고 있었다고 말이죠. 고부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닫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던진 사소한 말들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작은 간섭들이 쌓여 서서히 문드러진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래? 라는 원망은 잠시 내려놓고 나는 과연 어떤 시부모였나를 거울 보듯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시니어들도 처음부터 시부모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시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로운 문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신비를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며느리라는 이름의 신발을 신고 그녀들이 시댁에서 느끼는 그 숨막히는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를 편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써 키운 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게 존경받는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부터 그 5가지 유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불편함 끝에 비로소 가족의 평화라는 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우리 집은 이런 곳이란다. 가풍의 감옥. 여러분, 명절이나 제사 때 며느리가 집에 오면 어떠신가요? 우리 애가 참 착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잘하거든 이라며 흐뭇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말 없는 며느리의 등 뒤에는 차마 하지 못한 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얘야,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제사 나물은 꼭 직접 손질해서 9가지를 올려야 한단다. 이게 우리 집 정성이고 법도야. 어머님들, 이 말씀 하실 때 마음은 저도 잘 압니다. 조상님 잘 모셔서 우리 자식들 복받게 하고 싶은 그 지극한 마음 말이죠. 하지만 며느리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는 말처럼 며느리도 30해 넘게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집 오자마자 그 세상을 다 부수고 이제부터는 우리 집 알속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니 그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어느 며느리의 가슴 아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댁의 엄격한 규칙 때문에 숨이 막힌다는 며느리 A씨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우리 집은 김치에 생새우를 넣어야 시원하다며 며느리가 친정에서 배운 방식을 단칼에 무시하셨대요. 결정적인 건 친정아버지 환갑날이었어요. 하필 그날이 시댁 제사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죽은 조상 모시는 게 산 사람, 잔치보다 중하다며 며느리를 붙잡아 두신 겁니다. 며느리는 결국 전을 부치며 눈물로 앞치마를 적셨고 그날 이후로 시댁 쪽은 쳐다보기도
실은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자는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모양에 자신을 맞추지. 그릇더러 내 모양에 맞추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라는 그릇에 며느리라는 귀한 물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먼저 며느리의 모양을 닮아주려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얘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왔는데 너희 세대에는 너무 힘들지 않니? 내가 배운 방식대로 편하게 바꿔봐도 괜찮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낡은 그릇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둘 다 버리게 된다는 말처럼 고집스러운 옛 방식만 내세우다가는 소중한 며느리라는 인연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전통보다 귀한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이 우리 집 방식과 조금 다르더라도 고생했다. 내 손맛이 들어가니 우리 집 음식도 생기가 도는구나라고 웃어주세요. 그 따뜻한 여유야말로 며느리가 스스로 이 집안의 품격을 닮고 싶게 만드는 최고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의 창살. 여러분, 며느리 집에 가면 뭐부터 보이시나요? 먼지 쌓인 구석이 보이고 애 옷은 왜 저렇게 입혔나 싶고 냉장고 속 반찬통은 왜 저리 엉망인가 싶어. 손이 근질근질하시죠. 그럴 때마다 애미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잠시만 숨을 골라보세요. 우리가 건네는 그 정답 같은 조언들이 사실은 며느리라는 새내기 주부에게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창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로운 문장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르치는 대로 잘하지 않아도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 말은 비단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선택한 아내, 즉 며느리가 자기만의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또한 시부모가 갖춰야 할 품격입니다. 어느 며느리의 하소연 섞인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결혼 3년 차인 며느리 B 씨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이면 전날부터 밤잠을 설친대요.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애 기저귀는 천 기저귀가 최고다. 이유식에 간을 안 하면 애가 기운이 없다며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셨죠. 며느리가 요즘 소아과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너는 내가 무식하다는 거냐? 내가 자식 셋을 박사로 키운 사람이다 라며 서운해하셨답니다. 결국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이제는 어머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나친 정성은 때론 받는 사람을 질식시킨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입에 넣어주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의 경험보다 자신이 직접 부딪히며 배우는 서툰 오늘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부따께서는 함부로 인연의 끈을 당기지 마라. 팽팽한 줄은 결국 끊어지게 마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모든 걸 가르쳐 주려 애쓰다 보면 소중한 인연의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립니다. 그럴 땐 차라리 눈을 감고 입을 닫아보세요. 며느리가 국을 좀 싱겁게 끓여도 건강에 좋겠구나 하시고 손주가 좀 얇게 입었어도 요즘 애들은 열이 많다더니 정말인가 보내라며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입니다.
어머님들, 며느리 집의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며느리의 마음 문부터 두드려 주세요.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참 깐깐하게 잘 챙기는 걸 보니 내가 마음이 놓인다. 이 한마디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간섭쟁이, 시댁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기둥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만큼 며느리의 영역을 존중해 줄 때, 비로소 고부 갈등이라는 파도는 잔잔한 평화의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내 아들이 제일이지. 보이지 않는 편 가르기. 어머님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나요? 내 아들 밖에서 돈 버느라 얼굴 반쪽 된 거 좀 봐라. 애미야, 내가 좀 더 잘 챙겨 먹여야겠다. 혹은 아들이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려 하면 남자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너는 들어가 쉬어라 하며 며느리에게 앞치마를 건네시진 않나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 세상 천지가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 또한 누군가의 집에서는 목숨보다 소중한 귀한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공자께서 남기신 이 오래된 지혜는 고부 관계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내 아들이 귀찮아하는 안부 전화, 내 아들이 하기 싫어하는 집안일을 왜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도리라며 대리로 시키려 하시나요?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하는 것이지 숙제처럼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어느 직장인 며느리의 서글픈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맞벌이하며 아이까지 키우느라 늘 잠이 부족한 며느리 씨씨. 명절에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아들에게는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한숨 자라 하시고는 정작 똑같이 일하고 온 며느리에게는 내 남편 기 살려주려면 내가 좀 움직여야지 하며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맡기셨답니다. 며느리는 그날 설거지통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각했대요. 나는 이 집에 아들 뒷바라지하러 온 사람인가?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 시댁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내 남편만 소중히 여기는 남들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마주보며 누가 더 고생하나 따지게 만들지 마세요. 대신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셔야 합니다. 어른의 진짜 품격은 내 아들을 감싸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반려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데서 나옵니다. 며느리를 손님처럼 아끼고 존중해주면 며느리는 시키지 않아도 어머님의 아들을 더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애미야, 너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지. 우리 아들 챙기는 것보다 내 몸 건강이 우선이다. 둘이 맛있는 거 사 먹고 푹 쉬어라. 이 한마디가 100가지 보약보다 낫습니다. 꽃은 향기로 자기를 알리고 사람은 말씨로 품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아들 사랑을 잠시 접어두고 며느리에게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미는 어머님. 그런 어머님이 계신 시댁이라면 어느 며느리가 발길을 끊겠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남이니 선을 넘는 사생활 침범. 여러분, 혹시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혹은 반찬 좀 넣어주러 왔다며 연락도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으시나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애들 바쁜데 내가 챙겨줘야지. 남도 아니고 부모인데 어떠냐 하시겠지만 며느리에게 그 집은 온종일 세상과 싸우고 돌아와 속옷 차림으로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성역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건 미워해서 멀어지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국경을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어느 시청자분의 절규 섞인 사연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D씨는 거실에서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청소기를 돌리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너희 힘들까봐 도와주러 왔다며 웃으셨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집에서도 편한 옷을 입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꿨고 서운함이 폭발한 시어머니와는 등 돌린 남남이 되고 말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 말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는 옛말이 고부 관계에 딱 맞는 정답입니다. 부따께서는 함부로 타인의 방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침범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며느리의 집은 며느리의 영혼이 쉬는 곳입니다. 내가 갈 게가 아니라 가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른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어머님들, 진정한 사랑은 해주는 것보다 참아주는 것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반찬을 전해주고 싶으셔도 집 앞 택배함에 두고 문 앞에 두고 간다. 천천히 챙겨 먹으렴 하고 문자를 남겨보세요. 며느리는 그 배려의 감동에 먼저 어머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질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것은 주인의 권리이지 손님의 권리가 아닙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존경받는 시어머니로 가는 지혜로운 지름길입니다. 5번째, 옆집 며느리는 이렇다더라. 자존감을 갉아먹는 비교. 여러분, 친구분들 만나면 무슨 말씀 나누시나요?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승진했어. 내 며느리는 명절에 용돈을 두둑이 주더라고. 이런 자랑 섞인 이야기들 듣고 나면 괜히 우리 며느리가 작아 보이고 서운한 마음이 드시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박씨네 며느리는 이렇다더라 하고 툭 던지는 그 한마디. 어머님들, 이 비교라는 녀석은 가장 무서운 독화살입니다. 쏘는 사람은 가볍게 던졌을지 몰라도 맞는 사람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기거든요.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 이 말처럼 며느리도 자기 삶의 속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갈 때마다 남과 비교당하며 성적표를 받는 기분이 든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실제 사연 하나를 더 들려드릴게요. 어느 며느리 E씨는 시어머니의 옆집 며느리 타령 때문에 결국 연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그 집 며느리는 전문직이라 돈을 잘 번다더라. 그 집은 사돈댁에서 아파트를 해줬다더라라며 은근히 눈치를 주셨죠. 며느리 E씨는 비록 돈은 적게 벌어도 시부모님 생신마다 손편지를 쓰고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어머님께 저는 자랑거리여야만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부따께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든 안 했든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했는지만 보라고 하셨습니다. 옆집 며느리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내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진심을 봐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투르면 서투른 대로 우리 아들과 살며 가정을 일구려 애쓰는 그 마음 말입니다.
꽃은 제각기 피는 계절이 다릅니다. 봄에 피는 개나리가 예쁘다고 가을에 필 국화를 재촉해서야 되겠습니까? 비교 대신 칭찬을 건네보세요. 박씨네 며느리가 승진했다지만 나는 우리 애기 엄마처럼 성격 좋고 나긋나긋한 며느리가 제일 좋더라. 이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수조원의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며느리는 그 사랑을 먹고 자라 결국 어머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한 우리 집 복덩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좀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시원한 깨달음이 오셨나요? 사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기대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 내 아들이 최고이니 너는 그에 맞춰야 한다는 욕심 말이죠. 하지만 칸트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며느리를 우리 가문을 잇는 수단이나 아들을 챙겨줄 도구로 보지 마시고 그 자체로 존엄한 한 인간으로 봐주십시오. 어른의 무게는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며느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 더 참아주고 며느리의 실수를 너털웃음으로 넘겨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품격 있는 시니어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 한 통만 보내보세요. 길게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애미야, 오늘 문득 내 생각이 났다.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맙구나. 늘 애쓰는 거 다 안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가 어쩌면 수년 동안 쌓인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기적의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또 사랑을 줄 아는 지혜로운 어른이십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따뜻한 지혜를 세상에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